이번 대정부 질문 어떻게 보면 이제 공수가 바뀐 셈이 됐잖아요. 처음으로 단상에 서셨는데 먼저 개인적인 소감 어떤 걸 네. 느끼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네. 그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것을 질문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 예. 대정부 질문이란 것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이 그렇죠. 정부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주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아, 그 질문에 대한 핵심 그 답을 얘기하기보다는 예.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거죠. 동문서답. 동문서답. 을 주로 하는 총리도 그렇고 장관들도 그렇고 아하. 동문서답으로 일관되니까 예.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장관이나 총리도 이것이 대정부 질문이란 거를 망각하는 것 같아요. 뭐 국민으로부터 질문을 받으면은 네. 질문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렇죠. 질문에 대한 충실하지는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또는 정부 홍보하고 싶은 얘기들로 네. 일관되니까 아. 너무나 답답했죠. 아,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예. 그러니까 속 시원하게 국민들 앞에 현상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태도 면에서는 답답했고 네. 내용 면에서는 역시 그 총리부터 장관들이 한 3, 40년 전 과거의 사고 방식에 머물러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네. 또 이렇게 해서 앞으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네. 한덕수 이제 국무총리 사실은 예전에 총리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대정질문 답변석에 섰는데 어떠셨습니까? 뭘 또 중점적으로 좀 물어보셨어요? 한 예, 총리한테는? 일단은 국무총리로서 네. 현 상황을 제대로 보는지 어.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는지를 봤었고요. 네. 그래서 지지도가 추락되고 또 부정평가가 올라가는 원인을 뭔지를 먼저 질문을 해봤더니 원인을 잘 알아야지 해법도 잘 나오는 그렇죠. 거고 그 대책이 사실 여론조사란 게 뭡니까? 국민의 마음의 바로메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읽어내는지를 질문했을 때 네. 국민의 뜻과 너무나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평가가 스스로에게 너무 관대하고 스스로 평가를 잘 못하고 있으니까 네. 대책은 어떻게 했습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런 거에서부터 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상민 예. 장관의 발언, 아. 그다음 또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관계된 거 있잖아요. 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대한 졸속 이전에 대한 예산 문제 물어봤을 때 제대로 된 답변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보던 국민들도 많이 좀 답답했습니다. 답답해하고 속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대정부 질문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방금 이상민 장관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사실 의원님께서는 군 사성 장군 출신이시고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참 고통스럽고 분노했던 그런 일 하나의 12.12 이제 쿠데타 이 발언을 이상민 장관이 들고 왔는데 그거를 빗댄 게 경찰서장 회의였어요. 네. 이 좀 또 군 출신이다 보니까 아마 주의 깊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상민 장관이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에 비유한 것은 아주 잘못된 비교고 너무나 그 장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비유를 든 것입니다. 예. 12.12 쿠데타가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적인 트라우마가 있는 그렇죠. 사건이었고 네. 또 단어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네. 적절하지 않았고요. 특히나 경찰서장 회의를 그 12.12 쿠데타에 비교하는 거는 12.12 쿠데타라든가 이런 역사 의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역사를 보는 관점이 예. 그거는 전혀 다른 관점인데 그 엉뚱한 거를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갖다 왔다. 붙였잖아요. 예. 예, 이번 경찰서장 회의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휴가를 냈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해서 회의를 그렇죠. 해서 본인들의 의사를 이제 그 경찰청장 후보자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거였잖아요. 네. 마치 그것을 구테타로 규정을 하는 것이 뭡니까? 구테타는 반란이나 내란인데 네. 어떤 무력을 통해서 어허. 정권을 뒤덮고 정권을 쟁취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경찰
그러려면은 내란이나 쿠데타는 의도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정권을 뒤덮겠다는 목적, 예. 수단은 무력, 음. 그 또 국민의 뜻과 반해서 네.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경찰서장들은 어땠습니까? 본인들의 의사를 모아서 전달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것이 뭐 현 정권을 바꾸겠다 이런 의도도 아닌 것이고 네. 의사소통의 한 수단으로서 한 것인데 그것을 마치 쿠데타에 비교하는 것은 이상민 장관의 리더십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 리더십 문제로까지 볼 왜냐 수 있는 거예요? 예.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추진하려면은 그 전에 경찰서장들이나 이런 데 가서 의사소통도 하고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 없이 졸속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거죠. 좀 급하게 추진한 거고 네. 속전속결로 왔기 때문에 속도전을 했기 때문에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그 반발에 대해서도 쿠데타라고 그렇죠. 어떤 특정 세력이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모인 것처럼 네. 그렇게 했다. 그렇죠. 마치 경찰들을 쿠데타 세력처럼 불순 세력처럼 규정을 하잖아요. 예. 제가 최근에 제가 잘 아는 경찰들을 또는 여러 의견들을 들어보니까 네. 너무나 분노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 섭섭해하고. 섭섭해한다. 왜냐하면은 경찰들을 너무나 뭐라고 할까 네. 마음을 몰라주고 있다. 마음을 몰라준다. 예. 그리고 경찰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 이런 정책을 쓰려면은 최소한 설득하고 설명하고 예. 여론 수렴해야 되는 그런 거 없이 하라면 해. 음. 그리고 뭐 얘기하면 말이 많아 하라면 해. 이런 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상처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경찰들의 의견이었고 예. 또 생각이 너무 많다. 왜냐? 본인들은 밤을 새워서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우리 치안 유지나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네. 때에 따라서는 위협을 무릅쓰고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는데 이렇게 네. 대우할 수가 있느냐? 자기들을 무시하고 또 여러 가지 말 속에서도 뭐 불순 세력 같이 이렇게 규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이렇게 봉사하고 하는 것이 네. 이런 대가인가 하는 회의감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것은 그 청와대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할 때 네. 군에서도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래요? 지금 이제 경찰들이 이런 반응을 하고 있고 해경도 얼마 전에 제가 방문했을 때 네. 아주 좌절감을 많이 느끼고 음. 사기가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군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군에 이제 부글부글하는 네. 그런 심경을 많이 전해 주셨잖아요. 네, 예.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공개적인 회의를 하거나 네. 모인다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그렇죠. 없었고 해경도 뭐 사실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경찰만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네. 지금 이상민 장관을 비롯해서 현 정권에서는 경찰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네. 결국 어떤 특정 세력 그러니까 네. 뭐 이제 드러나는 상황은 경찰대 출신들을 향한 그런 겨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경찰대 잘못된 거죠. 특정 세력이 뭐 개입된 것 같다. 정확한 근거를 못 대면서 이상민 장관이 얘기하잖아요. 경찰만 왜 이렇게 유별나게 반응하냐 뭐 이런 취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상민 장관이 특정 세력이 개입된 것 같다. 네. 특정 세력을 아마 경찰대학 출신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 같고 네. 그걸 염두에 두는 것 같고 이렇게 왜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 장관 정도 된 포용력을 가져야 되는데 네. 특정 세력이 개입된 것 같다면서도 정확히 근거를 못 대면서 마치 경찰대 출신과 네. 일반 순경 출신과 분리시키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것 같고 예. 그건 아주 안 좋은 리더의 습관이죠. 리더는 어떻게든지 통합해 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오늘 언론에 보니까 네. 경찰대학 출신들이 7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것 예. 불공정하지 불공정하다.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참 어이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공무원 시험도 9급 시험이 있고 7급 시험이 있고 행정고시라든가 고시가 있잖아요. 네. 예전에 고시 합격하면 5급이고 7급 이것도 그러면 불공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군에서도 육군사관학교나 삼사관학교 ROTC 학사 교육을 받으면은 이등병이 아니라 소위로 인간하잖아요.
그렇죠. 예. 장교. 그러니까 그럼 그것도 불공정한 겁니까? 그러니까 음. 그 경찰대학 나와서 7급으로 임용되는 것 네. 그것이 불공정하다는 거 본 것은 어. 우리 전체 우리 국가의 기관을 흔드는 이런 사건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갈라치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사실 리더십은 저는 이상민 장관의 이번 행태를 보면서 이상민 장관의 리더십은 대단히 그 부족하고 이미 손상이 많이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저는 오랫동안 리더십을 공부했고 네. 또 했잖아요. 군에서 리더를 오래 하니까 그러셨죠. 리더십에는 크게 그 상중하로 리더십 형태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네. 리더십 강의로 가보겠습니다. 네. 제일 고수들 상급은 네. 덕치로 하는 겁니다. 덕치. 덕으로 베풀어서 큰 마음으로 포용해주고 네. 마음을 쓰다듬으면서 상하 동력하는 거죠. 기쁨을 같이 하고 슬픔을 같이 하면서 스스로 따르게 하는 것이 제일 상급이고 네. 중급은 이제 어떤 사안에 따라서 충분히 공감대도 형성하고 설명하고 이런 정도인 것이고 제일 하급이 뭔가 하면은 네. 처벌 가지고 엄포를 주는 겁니다. 너 이거 하면은 영창 보낼 거야. 너 이거 하면 감옥 몇 년이야. 뭐 이렇게. 근데 이번에 그렇게. 이상민 장관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뭐 경찰청장 한 거는 네. 형사 처벌 받은 사항이다. 징역 네, 몇 네, 년감이다. 뭐 이런 얘기. 그러게요. 제일 하급이죠. 아, 하급보다 최하급 뭔지 아세요? 뭔가요? 감정이 개입돼 있는 거예요. 감정. 감정이 개입되는 거. 악감정이. 아, 경찰서장 예. 회의는 12.12 구태타다. 아. 불순 세력이다. 여긴 감정이 개입돼 있는 거죠. 최악의 리더십이에요. 최악의 예, 리더십이다. 아마 군에서는 네. 저렇게 해서 내부에 반발이 일어나고 했으면 벌써 스스로 그 지휘관을 그만두게 합니다. 스스로 그만두죠. 이미 리더십에 손상이 갔잖아요. 네, 그럼 네. 그 다음에 영이 서겠어요? 음. 행정부 장관 밑에 경찰국을 신설한들 네. 경찰관들이 따르겠습니까? 이미 영이 안 서는 거죠. 그리고 리더십에 손상이 갔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에 네. 동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럼 스스로 물러나야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예. 또 행정부나 경찰 조직을 위해서도 물러나야 되는 사항인데 뭐 그런 리더십을 제대로 알지 모르겠어요. 아. 사실 제가 대정부 질문 때 그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얘기를 못했어요. 오늘 그 오마이 TV에서 좀 얘기할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네. 예. 이상민 장관이 꼭 그래서 봤으면 그런 좋겠다, 이런 중급 부분이요? 고급 네. 그 제일 하 하급. 이런 걸 하고 당신 거울로 봤을 때 어느 급이냐 물어보고 싶었어요. 제일 하급과 최하급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얼굴을 보게 네. 이 방송 좀 제발 이상민 장관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민 장관이 보고 리더십을 제대로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급하게 좀 어떻게 보면 속전속결로 이 경찰국 설치를 해버리고 이런 반발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직진하는 모습, 네. 이거 왜 그런다고 의원님 보세요? 일단 급한 거죠. 그리고 급하다. 빨리. 장악하려고 권력기관을 장악, 검찰 장악하고, 네. 검사 장악하고, 경찰 장악하고, 군 장악하고, 어, 국정원이나 정보기관 장악하고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됐고 거기에 네. 대해서 조급증을 느끼는 것 같아요. 검찰은 이미 그 한동훈 장관을 임명하면서 한동훈 장관 입맛에 맞게 이렇게 인사를 대거했잖아요. 네. 그리고 검찰 중심의 어떤 인사들이 많이 청와대 대통령실에도 포진이 됐고 강요도 했고 국정원은 또 어땠나요? 국정원의 고위급들은 다 잘라내고 또 새로운 사람으로 물갈이를 해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하. 사성장군 이상 다 물갈이 해버리고 그것도 한 6개월밖에 안 한 해군 참모총장 같은 경우도 네. 물갈이했고 또 사정기관 군의 정보기관인 안보지원사령부 옛날 기무사령부 같은 경우는 장군들을 다 교체했어요. 한 명만 놔두고. 아. 그래서 지금은 완스타급은 아예 공석입니다. 공석으로 놔두고 교체할 정도로 예. 그러니까 이런 권력기관 장악을 해서 앞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권력기관, 정보기관을 장악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통치 기반을 네. 확고하게 만든 다음에 어떻게 보면 리더십 아까 이제 최상
네. 뭐 중급, 학급 얘기를 하는데 결국 학급 이게 뭔가 좀 옥죄면서 네. 강력한 그 통치 스타일을 좀 가져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네.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민주주의의 역행에서 네. 자꾸 한 발 한 발 독재로 가는 형태가 됩니다. 사실은 아, 민주주의의 역행에서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우려가 되는 거고 네. 또 이번에 대정부질문에서 들어간 거 말고도 네. 지금 각 부처의 업무 보고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여가부 업무 보고에서 사실 네.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았는데 네. 여가부 폐지 빨리 조속히 추진해라 로드맵 마련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 왜 이렇게 이것도 이제 급하게 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네. 공약을 그것은 빨리 지키려는 건가요? 사실 여가부 폐지는 공약 사항이었는데 네. 국정과제에는 포함을 안 시켰죠. 아 그렇죠. 예, 국정과제 뺐으면 왜냐하면은 네. 바로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그것을 포함하면은 그 당시에 어떻게 표심에 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 당시 이제 여성들은 사실 대선 때 이재명 후보님을 훨씬 더 많이 지지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표심을 의식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 국정과제에 안 연 것은.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지금 지지도가 추락하고 네. 그 중에 가장 많이 추락한 것이 뭡니까? 2030 세대의 추락이잖아요. 지지도가. 그렇죠. 2030의 남성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든 만회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다시 여가부 폐지를 졸속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사실 여가부 장관이 업무보고 할 때 네. 여가부 폐지에 대한 안건은 없었던 걸로 그러니까요.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가부는 또 두 개의 큰 축이 있어요. 하나는 여성 정책이고 하나는 가족 정책입니다. 네. 그래서 후문에 의하면은 이번 업무보고에 여성 정책은 아예 빼버리고 여성자가 들어가는 걸 싫어하니까 네네. 가족 정책에 위주로 했다고 하는 얘기가 들렸고 브리핑에서도 그런 얘기를 주로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업무 보고에도 없었는데 네. 여가부 폐지 빨리 하라고 하니까 그것은 이제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지도를 만회하고 지지도 마련하기 예. 위해서. 예, 사실은 이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됩니다. 구조적 어떤 그 불평등이 있잖아요. 여성과 남성은 네. 아직도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여성 문제 이런 것들은 뭐 여가부를 명칭을 바꾼다든가 또는 그 여가부의 기능을 없앤다 하더라도 네. 다른 여러 부처에 고루고루 이렇게 임무 분장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는 사안인데 네. 졸속으로 하다 보면은 대단히 그 부작용이 많아지는 것이죠.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대다수가 다 졸속으로 하면서 문제점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집무실, 예. 거기에 따라 지금 계속 문제가 노정이 되고 있는 것이고 네. 경찰국 신설 이것도 계속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네. 계속 지금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많아지고 국민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 여가부 폐지도 여가부 졸속으로 폐지, 하다 예. 보면은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